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HBM4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HBM4의 수율이 아직까지 70%가 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취재한 기자한테 제가 받은 정보라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HBM4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DDR5라든가 낸드라든가 파운드리까지 삼성전자의 가진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수율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미션, 그게 바로 수율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 수율 확보가 모든 것. 그래서 현재는 BEP 손익 분기점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4는 원시 D램 코어 다이를 기본으로 해서 산화나 파운드리에서 이렇게 조합이 됐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제 PRA 이제 양산 승인 테스트 기준으로 보면 DDR5의 수율은 70%, 그 다음에 HBM4 수율은 50%입니다. 그런데 요 50%가 70%가 넘어야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HBM4의 수율 50%는 사실상 이게 그냥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죠. 손익분기점. 그래서 양산 들어가도 돈을 못 버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50% 수준의 수율 양산 단계까지 유지한다고 낙관적으로 가정을 해도 손익분기점 수준에 그친다. 생산을 해봐야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처럼 HBM4에서 제값을 받는다고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HBM4의 한 장당 $560라는 얘기도 있고 $580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80만 원이 넘는 그런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는데 삼성이 과연 그 SK 하이닉스처럼 HBM4에서 제값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제값을 받으려면 수율이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코엑스에서 제가 찍은 삼성의 HBM3E, HBM4 사진입니다. 실사진입니다. 왜 삼성이 급할까요? 왜 급할까요? 내년 초에 HBM4 양산 이관이 목표입니다. 지금 뭐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HBM4가 뭐 대량 양산이 들어가니 이런 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 중, 이달이죠? 이달 중으로 CS 샘플, 커스터머 샘플이죠. PRA 승인.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제출합니다. CS 샘플이 9월이란 얘기, 10월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쓴 그 배경이 되는 기자한테 직접 받은 겁니다. 받은 거에 보면은 CS 샘플이 11월이라 그럽니다. 엔비디아가 기다려주는 마지노선, 마지막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CS 샘플을 넣어서 샘플 테스트에 보통 3개월이에요. 그러면 내년 초에 콜 통과가 되고 양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수율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4 수요가 워낙이 강한 만큼 구체적인 계약 또한 연말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CS 샘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눈높이 그 기술 스펙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배정하려고 두었던 물량, 이거를 SK 하이닉스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HBM3E 12단에서 독점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져갔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CS 샘플, HBM4 최종 샘플 납품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참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주려고 했던 예정된 물량을 SK 하이닉스한테 추가로 줄 가능성이 높죠. SK 하이닉스는 이미 TSMC 기반의 그 베이스 다이가 TSMC 파운드리를 하면서 원가가 한 30%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워낙에 HBM4 이제 한 장당 가격이 $560, $580 그 정도 수준이니까 프리미엄은 이 확보한 상태라서 TSMC에서 베이스 다이를 해서 원가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시장 가격을 SK 하이닉스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HBM 이제 그 3E는 수율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고객 다변화가 과제인 거죠. 그래서 삼성이 HBM3E는 수율이 한 70% 정도가 확보가 됐다고 해서 양산 안정 단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SK 하이닉스 비해서 약 3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또 기사가 난 거 보면 뭐 가격을 이렇게 한 30% 정도 떨어뜨려서 점유율을 한 35% 가져가겠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계자 말을 들어볼까요? 그동안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3 콜 테스트가 오랜 기간 지연됐던 이유는 샘플별로 기준치가 미달할 때마다 한 3개월씩 재검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첫 주문을 받았죠.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고 해도 별도의 인증서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양산 체계를 갖추고 고객사의 주문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HBM3에서는 삼성전자가 큰 수익을 볼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고 엔비디아가 하는 다른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엔비디아의 물량은 적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물량만으로도 캐파가 완전히 포화됐어요. 다른 업체들의 그 빅테크들의 주문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장 수요가 삼성전자에게는 기회입니다. 브로드컴이 대략 한 19%, AMD가 한 7%인데 이런 업체들의 그 물량을 삼성이 다 받을 수가 있다면 이게 삼성전자의 현실적인 과제죠. 그리고 엔비디아 이외에 빅테크를 공략을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범용 D램 전략을 한번 볼까요? 원시 D램 공정은 HBM4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캠퍼스 P2에는 원시 D램 장비가 완전히 세팅이 끝났습니다. 가동이 들어갔겠죠. 가동이 들어가도 램프업을 하고 이러려면 내년 정도 돼야지 이제 원시 D램이 생산이 되겠죠. 근데 또 P3에도 지금 원시 D램 라인을 깔고 있고 P4에도 일부 원시 D램을 벌써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원시 D램은 HBM4에 전량 투입합니다. 그래서 DDR5 또 뭐 다른 경쟁사는 DDR6 얘기도 합니다. LPDDR5X 같은 데는 지금 거기다 적용할 그런 물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매는 LPDDR5X, DDR5, GDDR7 같은 고부가 그러니까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제품이 집중을 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 HBM4에는 원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검증이 끝났으니까 수율이 잘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SK나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범용 D램을 원시 D램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DDR6, LPDDR5X 그 다음 이런 데다가 원C D램을 적용을 합니다. 마이크론은 당연히 원C가 아니라 원감마죠. 그래서 26년에 대량 생산 체계가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요 마이크론의 원감마 LPDDR5X는 갤럭시 S26에 들어가려고 이미 샘플이 공급이 돼서 테스트 중입니다. 그 결과는 아마 1월 중에 나오겠죠. 근데 삼성은 원C를 HBM4에만 집중하고 그 고효용 고수익 선택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 D램에다가는 지금 캐파상 그거를 적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닌들을 볼까요? QLC를 확대를 하는 거죠. 캐파 증설은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TLC에만 삼성이 집중을 하다가 QLC를 초반에 이제 이게 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과거 삼성전자는 고객사의 무리한 낸드 증설 요구를 받아들였다가 정작 그만큼 구매가 그 수요가 따르지 않아가지고 공급 과잉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움츠러들었어요. 캐파 증설이 늦어버리면서 QLC에서 사실은 조금 경쟁사에 대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낸드는 지금 280단대에 머물러 있고 SK 하이닉스는 321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V9 그러니까 286단이 이게 최고 사양입니다. 그래서 Q 코드 레벨 셀이죠. 이제 요게 이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캐파 증설은 약간 보수적이다. 그래서 과거에 고객 요구에 맞췄다가 무리하게 증설했다가 구매가 안 들어와서 가격이 폭락하고 재고 폭탄을 맞았던 그 경험 때문에 조금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초 뭐 이런 것 얘기를 하다가 수율이 안 나와서 사실은 뭐 1분기, 2분기에도 각각 2조 원대의 손실을 봤는데 3분기에는 1조 원대로 이제 손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4에서 8 정도 레거시 파운드리 이제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파운드리가 조금 살아날 그런 조짐이 보이고 2나노 성과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테슬라하고 계약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뭐 개발비도 한 1조 원 정도 들어가고 아직까지 납품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뭐 3나노 GAA 뭐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수율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고객들은 다 이탈을 해버리고 엄청난 슬럼프에 빠졌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수율 안정화 중심의 현실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그간 삼성 파운드리의 사업부는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EUV 이런 것들 자랑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세계 최초 타이틀 이런 것들 많이 했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었고 분기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율 안정화가 최고의 목표라는 사실이죠. 삼성전자의 이제 큰 그림을 보면 HBM4 수율 확보가 모든 사업의 분기점입니다. 범용 D램도 마찬가지고 낸드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딱 핵심적으로 찝는다 그러면 수율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결론적으로 세 가지 축은 HBM4에서 70%의 수율이 달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생존이 걸려있고 명예가 걸려있는 모두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HBM3의 고객이 다변화가 되죠. 브로드컴, AMD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이외의 여러 빅테크 기업들한테 수주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D램이라든가 낸드 파운드리 모두 선택과 집중, 수율입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보면 삼성전자의 26년 메모리 파운드리 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HBM4 수율이 70%가 못 넘으면 나머지 전략 모두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중으로 1분기 뭐 1월, 2월 이때쯤 되면 대량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수율을 70% 올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올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이 문제가 걸려 있고 명예가 걸린 모두가 걸려 있는 문제에서 삼성이 혁신적으로 돌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큽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